점심시간이 되자 테라스에선 햄버거 파티가 벌어졌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 직원이 한데 모여 회식을 한다. 어떠세요, 맛이? 맛있어요. 기업을 평가하는 기업. 자플래닛의 근무 환경은 어느 기업보다 훌륭하다. 재밌어요. 이렇게 먹고 같이 좀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다른 회사에서는 꿈도 못 꿀 건데 이 회사 들어와서 참 이런 복지 즐기고 이런 점심 먹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네.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고 있는 자플래닛. 이를 이끌고 있는 31살의 황희승 대표는 사실 8번의 창업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대학교 때 그만두고 중퇴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저희 룸메이트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한테 빚을 한 4천만 원 정도 지고 되게 낙담한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6년간 8개의 회사를 창업,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경험을 다졌던 황희승 대표. 사업이라는 거는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는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는 경험을 통해 얻은 비즈니스 능력으로 28살에 그룹폰 코리아 대표로 취임하며 화려한 성공의 주인공이 됐다. 하지만 소셜 커머스 열풍을 주도하며 승승장구했던 그는 2012년 돌연 사퇴를 선언하며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옛날 말에 어린 나이에 검투를 쓰면 사람이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가 계속적으로 안정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그런 관리 페이즈로 넘어가게 돼서 그래서 좀 있다가 보니까 저는 훨씬 더 큰 모험을 하고 싶은데 모험을 더 해보고 싶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만 앞으로 보고 싶어요. 그룹폰 사임 후 자플래닛을 통해 다시금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 황희승 대표. 저희 신뢰도도 많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창업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있어요. 창업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매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실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가치가 창출되고 그러면서 돈을 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더 힘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평소에 하려고 결혼 2개월 차 신혼부부인 황희승 대표. 8번의 창업 동안 함께해왔던 아내는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맛이 어때? 매우 건강한 맛이야. 저희는 모바일 메신저로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온라인 메신저로 만났어요. 중학생 때 짝이었던 두 사람은 SNS를 통해 다시 재회한 후 6년간의 연애 끝에 올해 결혼했다. 그래서 여성들이 되게 힘든 대기업을 다녔어요. 건설 쪽, 이쪽 플란트 쪽 이쪽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되게 힘든 그쪽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혜민이가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긴 해요. 황희승 대표의 계속되는 창업 도전은 큰 자극이 됐다. 그의 아내인 이혜민 대표 역시 대기업을 그만두고 벤처 창업에 뛰어든 것이다. 처음에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영향 자체를 황희승 대표에게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사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봤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벤처기업 대표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창업의 어려움을 격려하고 공유했던 것이 사랑의 결실로 이어진 셈이다. 성룡이 아닌데.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 눔 코리아. 이혜민 대표는 여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아이템으로 2012년 창업에 도전했다. 눔은 전 세계 2,8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건강 분야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 코칭 어플이다.
지금 한국에서 사실 체중 감량이라든지 건강관리 자체가 굉장히 뷰티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도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빠르게 유행이 변화하는 다이어트 업계. 직원들은 직접 어플을 활용해 운동량을 기록하고 건강식을 만들어 먹으며 고객이 원하는 트렌드를 읽어낸다. 두부 아이디어를 되게 잘 낸 것 같다. 두부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만든 제품을 이게 자기 밥 먹듯이 먹어봐야 어떤 기능이 더 좋아져야 되고 어떤 게 안 좋은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써보면서 더 개선점을 찾는 거죠. 실제로 기능 하나를 런칭할 때 프로토타입을 40개 이상을 만들고요. 최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업데이트를 해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이런 트렌디한 감각 역시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것이다. 화장품 사업과 유기농 먹거리 등 2번의 창업을 거쳤던 이혜민 대표. 하루에도 저희는 실패할 수 있는 위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기가 오는 신호를 잘 들어서 좀 극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황희승 대표가 그녀를 창업에 도전하게 만들었듯 이혜민 대표 역시 많은 여성들에게 창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대표님께서 또 미녀 CEO로 또 유명하시고 이쪽 업계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일하면서 대표님의 이런 추진력이나 이런 카리스마 같은 걸 배워서 저도 이런 여성 CEO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ICT 이런 사업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더 많이 자신감을 갖고 진출했으면 좋겠고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꼭 해서 저희 같은 꿈을 만드는데 같이 기여하는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넘어선 벤처 기업가들의 진화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가 이제 베타 프로덕트 이게 이제 확대 축소가 되고요. 유망 스타트업 벤처들을 후원하는 카이트 창업가 재단. 회의실에서는 투자 심사가 한창이다. 투자 결정이 되고 나니까 든든한 가족을 얻은 듯한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자들이 다 이렇게 외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또 성공 경험이 있으시고 그러면 든든한 형님을 얻은 듯한 기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억을 투자를 하면 정부가 R&D 매칭을 5억 정도를 해줄 수 있고요. 저희가 1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 창업팀이 한 7억 정도의 자본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공 벤처 기업인들의 엔젤 투자를 통해 젊은 벤처 창업가를 육성하는 정부의 민간 투자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 팁스. 카이트 재단은 팁스의 10개 운영기관 중 한 곳으로 창업 활성화를 돕고 있다. 카이트 창업가 재단을 이끌고 있는 김철환 이사장 역시 벤처 창업과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다.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지면 나는 그냥 묻어가서 또 뭐 돈도 벌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사람들에게 급여를 줄 수가 없어서 매출 채권을 가지고 뭐 그걸 이렇게 교환하려고 서울에 가서 헤매기도 하고. 관리직으로 참여했던 벤처에서 실패를 겪은 후 그는 직접 창업을 결심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가끔 꿈 같기도 한데 처음 이제 혼자 5평짜리 방에서 그 비커를 놓고 실험을 시작을 했었죠.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해 기술 이전이나 M&A를 통해 얻은 수익을 또 다른 창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는 5번의 창업을 거듭했다. 더 큰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것이냐, 다른 창업을 할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할 때 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창업을 통해 얻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그의 가치관도 진화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제가 요번에 회사를 팔아서 120억을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가 네가 번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120억의 눈물을 훔쳐온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뜻있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가장 뜻있게 쓰는 방법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다. 그는 사업 성공으로 번 돈을 투자해 창업가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고 수많은 벤처 기업들을 후원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벤처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김철환 이사장.
창업가들의 어려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옛날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멘토링을 하다 보면 자꾸 머릿속에 있는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전을 해보면 또 다른 그 고비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는지를 실제로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카이트 창업가 재단에 입주해 있는 한 벤처기업. 농업과 ICT를 결합한 수경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밭에서 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수경 재배가 더 빨리 자라는 것 때문에 생산량을 밭에서 키우는 것보다 10배 정도. 농업이나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관련돼서 ICT 기술을 쓰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농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됐고요. 창업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언해 주시는 것들이 다르게 느껴졌는데 IT뿐만 아니라 이제 뭐 생명공학, 농업에도 제조업에도 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다른 엑셀러레이터를 만나 뵀던 것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실패를 넘어 진화하는 법을 가르치며 그는 여전히 창업 전선에서 후배들의 길을 닦고 있다. 저는 여전히 창업가로 불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생동감 있고요. 여전히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 아이들도 나중에 꿈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 그게 어쩌면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기업가가 진화하면 그가 추구하는 가치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과 사회로 확장된다. 다른 팀들이 성공을 목표로 너무 큰 아이템만을 생각하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주변을 위한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점점 진화를 거듭하는 두 팀이 있었다. 여고생 추억 서비스를 생각했던 써니팀은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어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며 따뜻한 감동을 자아냈다. 그리고 주변 학생들의 통학 불편에서 착안한 카풀 시스템을 제안했던 라온팀. 이들은 총장실까지 찾아가는 적극성 끝에 교직원들의 동참까지 끌어내며 학내 카풀 시스템의 기반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보다 사람들이 뭘 불편해하는가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 속에서 어떤 혁신의 의미를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마을.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나무 심기에 한창이다. 몇 그루? 100그루. 버려진 자투리 공간에 나무를 심어 도심 속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이제 물 뿌려주세요. 가장 선봉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나무를 심는 청년이 바로 행사를 주최한 소셜 벤처 트리플래닛의 김영수 대표다.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런 짜투리 공간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 공간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쓰레기 투과율이나 우범화율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트리플래닛은 나무 심기 게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실제로도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며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벤처 기업이다. 나무를 심으러 가실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만 해도 이제 대신 나무를 심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 조금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실 나무 등을 심어 주민들도 함께 가꿀 수 있는 쉼터로 만들 계획이다. 우리 동네를 이렇게 환하게 좋게 만들어니까 좋지요. 감사해요. 세상에 너무 좋다. 기분이 좋아요.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서 좋아요. 이처럼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트리플래닛의 사업 모델은
28살의 젊은 CEO 김형수 대표의 아이디어다. 트리플레이스 김형수 대표라고 하고요. 트리플레이스는 나무를 심는 사회 혁신 기업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무를 키우면 실제로 지구에 심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비록 아직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환경을 살리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은 직원들에게도 남다르다. 대기업이랑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네임밸류보다는 내가 이제 뭔가 가슴 찌는 일을 하고 싶어서. 김영수 대표가 원래부터 창업을 꿈꿨던 것은 아니었다. 원래는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고요.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여러 가지 실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은 IT를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무 심는 일 자체가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식목일 나무 심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좀 더 개인화 시켜가지고 개인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가고자 했고, 특히 게임의 사용자들이 젊은 층이라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스타숲을 만들어 스타와 팬클럽들이 지속적으로 환경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해외에 조성된 스타숲은 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바꿔놓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 남수산 지역이나 이런 쪽은 아이들에게 나무를 심어줘가지고 그 나무에 대한 열매를 팔아서 아이들이 학교를 갔고요. 그 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그 지역의 리더가 된다거나 한 형태로 가난의 굴레를 이제 해결해주는 형태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